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1월 14일 수요일 국내 시장의 망은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0.6%의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4,700포인트를 단번에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1월 시장은 조금은 과할 정도로 코스피가 매일같이 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은 우리가 즐길 수는 있어도 분명히 지난 10월처럼 또 급격한 상승은 또 급격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 빌미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처럼 시장이 너무나 좋을수록 언제든지 이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늘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0.7%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족들을 보면 오늘은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날에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이 있죠. 조선주하고 또 방산, 그리고 2차원지까지 이쪽은 한 차례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관련주라든지 또 반도체 관련주 이쪽은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또 코스닥은 뭐 케어젠을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의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시장은 코스피 쪽이 훨씬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코스피가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올해 2026년은 파란불이 들어온 적이 없죠. 정말로 경이로운 상승이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계속해서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많은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은 기간만 나홀로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이틀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은 2,600억, 그리고 외국인은 2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5거래일 만에 순매수였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외국인만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고요. 2천억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는 시장을 주도했던 하나 지주사로 보면 주가는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최근에 주가 흐름이 너무나 좋은데 반대로 외국인의 순매도는 또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천억 가까운 순매도가 있었고요. 기관은 400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 한정기술, 기아. 전반적으로 원전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차, 두산. 기관은 반도체에 많은 집중을 했던 것 같죠. 이어서 해외 증시로 오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한 차례 다우지수만 조금은 파란불이 들어왔고 나머지 시장은 그런대로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나스닥은 거의 동일하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S&P 500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8%였고 반도체는 거의 1% 가까운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위에 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일본은 오늘도 1.5%의 급등이 이어지고 있고요. 대만도 0.7%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1.2% 급등이 나오고 있죠. 자, 우선은 지금이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고요. 코스피가 대망의 4,7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5,000포인트까지 이제 300포인트도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종가가 어디서 형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상반기 내에 5,000포인트를 돌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됐고 일단은 많은 참여자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조금만 주가가 밀린다고 해도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 시점이죠. 하지만 1월 초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혹시나 시장이 한번 빠진다면 저점에서 강력하게 떠받칠 수 있는 하나의 근거와 재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하락보다는 5,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반도체 관련주를 보면 삼성전자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소폭의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를 보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은 조용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그 틈을 활용해서 또 새롭게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업종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제도 반도체가 조금은 쉬어갔었잖아요. 하지만 그 틈을 비집고 왔던 것이 현대차 그룹주하고 또 포스코 그룹주 이쪽에서 굉장히 강세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물론 오늘은 어제만큼 많은 종목이 상승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재료 업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원전 관련주. 이쪽은 제가 지난주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섹터였고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또 좋은 재료가 있었습니다. 자, 정부에서 올해 원전 가동률을 89%까지 올릴 것이고요. 제목 타이틀을 보시는 것처럼 다시 원전으로 유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을 올린다는 것은 결국은 원전 시장이나 확대를 뜻할 수가 있고 우리가 관련주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2.8%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위에 꼬리를 달긴 했지만 지금 2.7%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기술도 오랜만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죠. 8.7%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 왜 정부에서 원전을 확대한다는 발표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이 기사를 통해서도 전력기기 관련주도 관심을 가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기기는 제가 반도체가 조금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온다면 그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대표 업종으로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그 중심 종목으로서 LS 일렉트릭이 7.5%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효성중공업도 위에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2%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를 돌렸잖아요. 두 달 정도 21선 밑에 있었다면 최근 들어 21선을 회복했고 방향이 조금은 위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표 종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전력기기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현대차 그룹주의 흐름이 너무나 좋잖아요. 물론 오늘은 조금은 쉬어가고 있지만 올해 지금 1월 들어 상승률을 보면 37%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현대차를 바라보는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대차의 협력사라든지 또는 연관성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참에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동안에 현대차 협력사라고 한다면 뭐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자동차 기업이 로봇 관련주로서 그 전환이 어느 기업보다 빠를 수 있는 것은 구조적인 환경 때문이거든요. 자, 생산 시설을 조금만 개조한다면 자동차에서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 관점에서 현대차의 협력사들, 여러 가지 수많은 부품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생산 설비를 전환시킨다면 자동차에서 로봇 쪽으로 그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우리가 현대차 그룹주를 관심을 갖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처럼 현대모비스라든지 또 현대글로비스, 지배구조 정점에 있죠. 이런 기업들은 마찬가지로 현대차를 따라갈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 급등이 났던 뉴로메카를 보면 이 기업은 협동 로봇을 비롯해서 관련 솔루션을 현대 로보틱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틀 연속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KNR 시스템, 오늘 16.9% 상승이 나오고 있죠. 이 기업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유압식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22% 급등이 나오고 있는 구형테크도 마찬가지로 핵심 구동 부품을 현대차에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때문에 현대차가 로봇과 모빌리티 쪽으로 사업을 확장함에 있어서 기대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여러분들이 현대차 그룹주 말고도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서 핵심 협력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 기업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한번 추적 관찰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발견했다고 해서 물론 소액으로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일단은 그 기업이 몇 개 있다면 한 주씩 매수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갑자기 주가가 급등이 나온다면 분명히 어떤 재료를 달고 급등이 나오겠죠. 하지만 그 유력한 재료가 현대차 관련주로서 로봇 이슈를 충분히 달았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기사를 찾는다고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현대차 관련주로서 미리 기업들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혹시나 갑작스러운 급등이 나올 때 기사를 보지 않더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 급등이 나오는지를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럼 마지막 주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오늘 하나그룹주가 무더기로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하나가 23%, 또 하나생명은 10%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갤러리아는 상한가를 갔죠. 아울러 하나비전은 6.8%, 그리고 하나우선주도 15% 급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한 가지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하나에서 기업들이 인적 분할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인적 분할은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요. 위에 5개 기업이 존속 범위로 남아 있고 테크와 라이프가 포함된 신설 범위를 인적 분할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상승이다. 우리가 이렇게 바로 정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상승을 보여준다는 것은 어쨌든 인적 분할이 굉장히 시장에 많은 파급력을 미칠 수가 있고 호재로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될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기업 가치의 재평가라든지 또는 지주사이 디스카운트 해소,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 주가가 한 번씩 뛰어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재료가 다시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통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 하나를 오늘 매수하려고 했었는데요. 결정적으로 매수를 늦췄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틀 동안 말씀드렸었죠. 내일 새벽에 미국의 대법원에서 트럼프의 관세 선고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때문에 매수를 하더라도 조금만 늦춰서 매수를 해보자. 이 생각을 가지고 관망을 했었고요. 아무튼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이 일정에 따라 미국 증시가 또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넥스트 시장에서 매수를 할 종목이 있다면
조금은 비중을 낮추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제가 조금 놓쳤던 건데 미국의 CPI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예상치와 비슷하게 나왔고요. 어쨌든 CPI도 긍정적으로 나왔던 만큼 내일 새벽에 시장의 흔들림이 크지 않기를 진심으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